동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들 중 카메라가 가장 구린 편이지만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후면 카메라 셀피 촬영은 써보면 진짜 매력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꿀한치 PD입니다. 갤럭시 Z 플립 7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바디를 꽉 채운 커버 디스플레이, 넓어진 메인 디스플레이, 무게 증가 없는 배터리 용량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절대적으로 100만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 중 카메라가 구린 편에 속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셀피 촬영 사용성이 더욱 좋아진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들과 다른 특이한 촬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7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서 Z 플립 7의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내부 성능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삼성이 플렉스 윈도우라고 부르는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Z 플립 6를 보면서 디자인이 제법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Z 플립 7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바디를 꽉 채운 모습을 옆에 놔두니까 Z 플립 6는 바로 오징어행입니다. 화면 크기가 3.4인치에서 4.1인치로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화면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고 주사율도 121Hz까지 증가해서 기본적인 사용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카메라 옆 공간에 나우 브리프와 나우바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나 위젯을 넘길 때 날씨와 일자가 표시되는 모습 등 활용성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동영상 배경화면을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 확실히 보는 맛이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달라진 여러 가지 중에서 카메라 사용성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인 카메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실 갤럭시 Z 플립 7의 카메라 하드웨어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업그레이드라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엑시노스 2500AP와 함께 갤럭시 Z 플립 7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 증가 덕분에 후면 카메라로 셀피 사진의 영상을 찍는 과정이 이전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활용성이 높아진 거죠. Z 플립 7과 Z 플립 6를 동시에 보면 카메라를 켰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부터 다르고 Z 플립 7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커버 디스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메뉴 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변경할 수 있고 촬영간에 필요한 알림을 카메라와 그 주변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Z 플립 7의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실제 촬영 모습과 결과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을 묶어서 한 번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후면 카메라를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지지만 셀피 촬영이라면 비교 대상이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가 되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Z 플립 7으로 촬영한 영상이 나올 때 오디오 지우기 표시가 있으면 현장에서 별도의 장비 없이 Z 플립 7으로 녹음한 소리에 오디오 지우기 기능을 적용해서 소음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셀카봉에 Z 플립 7을 장착해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특이하게 분명히 7월인데 덥지가 않아서 이렇게 밖에서 앉아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꼭 셀카봉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후면 카메라로 셀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이렇게 찍는 것도 꽤나 느낌이 괜찮아요. 손에 들고 광각 촬영 시에 얼굴이 다소 크게 나오는 것이 불만이라면 초광각으로 화각을 전환해서 촬영하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Z 플립 7을 손에 들고 후면 초광각으로 셀피 촬영을 한 결과물인데 주변의 모습까지 충분히 넓게 당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카봉까지 더해서 초광각 셀피 촬영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는 만나보지 못했던 셀피 영상이 나옵니다. 누군가 찍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제가 셀카봉을 좀 길게 잡고 있기도 한데 초광각이다 보니까 배경이 굉장히 광활하게 넓게 나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후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전면 카메라보다는 저조도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이 나오니까 해가 진 직후 바닷가를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성 모델이 아쉽다는 생각은 계속 들지만 영상 자체는 충분히 준수합니다. 다음은 완전히 어두운 한밤중에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으로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촬영하든 사진을 찍든 음성인식을 이용해도 되고 손바닥 인식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 Z 플립 7을 들고 촬영하는 것이 쉽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셀피 촬영을 할 때 꼭 들고 있지 않아도 플렉스캠을 이용해서 Z 플립 7을 바닥에 들고 양손 자유롭게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피를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 촬영 방법은 셀피 촬영은 아니고 캠코더를 들고 있는 것처럼 Z 플립 7을 반쯤 접어 잡고 촬영하는 캠 모드입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좀 편안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하거나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도 비교적 떨림 없이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캠모드를 사용 중인 모습을 보면 스마트폰을 기억자로 잡는 것이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사용 시 상당히 편안합니다. Z 플립 7에는 망원 렌즈가 탑재되어 있지 않고 영상과 사진 모두 최대 10배 디테일 줌이 가능합니다. 광학식 망원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인데 카메라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 폼팩터의 특징을 고려하면 단점까지는 아닙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망원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 10배 줌을 쭉 당겼습니다. 디지털 줌의 한계가 드러나는 화질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Z 플립 7의 카메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 촬영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Z 플립 7을 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거나 셀카봉 연결해서 촬영을 하고 플렉스캠을 이용해서 혼자서도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피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의 품질이 상당히 마음에 들 겁니다. 그리고 초광각으로 배경을 정말 광활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셀피 사진에서 인물과 배경이 모두 살아있으니까 촬영 후에 사진을 볼 때 추억을 되새기기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오디오 지우개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오디오 지우개를 적용한 구간과 적용하지 않은 구간이 번갈아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이크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다행스럽게 바이크를 직접 구르지 않아도 전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에코랜드를 조금 위에서 약간 하늘 위에서 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스카이 바이크가 다 좋은데 자석이 뒤에도 있긴 있어요. 자석이 뒤에 하나 보이시죠? 갤럭시 Z 플립 시리즈는 언제나 카메라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스마트폰이었고 Z 플립 7 역시 전작 대비 카메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든 영상이든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셀피 촬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은근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넓어지고 커진 메인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립이 가지고 있는 불만 요소인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인 메인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빵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2:9에서 21:9로 화면 비율이 바뀌고 화면 크기가 6.9인치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사용성이 전작 대비 더 좋습니다. 특히 손끝이 굵은 편이라면 가로가 넓어지는 변화는 무조건 반갑습니다. 폭이 좁은 스마트폰은 키보드 사용 시 오타 문제도 그렇고 은근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화면이 커지는 대신 무게가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생겼다면 커진 화면이 무조건 긍정적인 요소는 아닌데 Z 플립 7은 늘어난 부정 요소가 없으니까 메인 디스플레이를 전작과 비교해서 장점으로 평가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숙명인 주름입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장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전 세대인 Z 플립 6에서 이미 사용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었고 Z 플립 7에서는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인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나 스마트폰을 살짝 내려다보는 각도에서나 주름 때문에 시각적인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화면을 터치하면 손가락이 주름 위를 지나는 일이 흔하게 있는데 완전히 매끈하지는 않고 주름이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Z 플립 7으로 처음 사용하는 것이라면 손끝에 닿는 느낌이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두께입니다. Z 플립 7의 두께가 워낙 큰 주목을 받으면서 Z 플립 7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Z 플립 7 역시 전작 대비 두께를 줄였습니다. 펼친 상태에서 6.9mm에서 6.5mm, 0.4mm가 줄었고 접은 상태에서 14.9mm에서 13.7mm로 1.2mm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펼친 상태에서도 Z 플립 6와 함께 보면 표시가 나는데 접었을 때 더욱 도드라지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께가 줄어들었지만 접었을 때 크기는 조금 커졌기 때문에 휴대 시 한 손에 쥐는 그립감은 전작과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플립이라는 폼팩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휴대성이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무게와 배터리 용량을 묶었습니다. 스마트폰 무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배터리 용량인데 Z 플립 7은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이 300mAh나 늘어났는데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공식 스펙에는 1g 차이가 나긴 하는데 변화가 없다고 해도 되는 차이죠. 영상 시청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배터리 사용 시간을 비교하면 Z 플립 7이 Z 플립 6보다 약 10%가 더 깁니다. Z 플립 6 대비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7.5% 커졌으니까 늘어난 용량보다 조금 더 사용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공식 스펙을 보면 5000mAh 용량 S25 울트라와 영상 플레이 시간이 동일하게 31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영상 테스트에서는 S25 울트라가 약 15%가 더 길었습니다. 거의 배터리 용량 차이만큼 사용시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엑시노스 A4는 과거부터 전성비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는데 Z 플립 7에 탑재된 엑시노스 2500의 전성비는 꽤나 괜찮습니다. 물론 바로 뒤에 나오는 성능 분석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성능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긴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7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듯 하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엑시노스 2500AP는 최신 프리미엄 프로세서라고 하기에는 분명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최고 성능에서도 동시대의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최고 수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고 폼팩터의 특성상 스로틀링이 많이 걸리다 보니 실제 유지 성능은 전세대와 비교 시에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을 그래픽 설정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할 때 몬스터와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Z 플립 6보다는 높은 평균 40에서 50프레임 사이를 유지합니다. 원신 플레이 시 60프레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가 퍼포먼스 평가 시 프리미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확실히 Z 플립 7의 퍼포먼스는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플립이라는 폼팩터가 퍼포먼스가 최우선 가치인 스마트폰은 아니긴 하지만 150에서 160만원 하는 제품이니까 분명한 단점입니다. 폼팩터의 특성 덕분에 퍼포먼스에 관련된 단점이 구매 선택 시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갤럭시 Z 플립 7을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주제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IP48 방진 방수와 추가된 지원 요소, 스피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합니다. 먼저 IP48에서 방진 등급이 4는 1mm 이상의 고체로부터 보호받는 수준으로 매우 작은 먼지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입니다. 다음 방수 등급이 8은 물속에서 침수로부터 보호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고온고압의 물 분사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온고압의 물 분사로부터의 보호 등급인 IPX9가 따로 있습니다. Z 플립 7은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울트라 와이드밴드 UWB와 삼성 덱스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곳이 생겼으니까 긍정적인 변화는 맞는데 장점이라고 분류할 내용은 아니고 이제서야 정상화되었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전세대인 Z 플립 6보다 공간감이 누구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베이스가 확실하게 강해졌습니다. 고음은 아주 살짝 강해져서 사용자에 따라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차이고 삼성 특유의 날카로움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Z 플립 6보다는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갤럭시 Z 플립 7에서 전세대와 비교 시 긍정적으로 변화한 6가지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단점 2가지, 카메라 활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Z 플립 7은 외형적인 부분은 분명히 탈바꿈해서 완성형에 가까워졌는데 AP와 카메라 등 내부적인 요소는 아쉽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이 148만 5천원 또는 164만 3,400원이니까 가성비가 좋다거나 절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 감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스마트폰이니까 Z 플립 7을 선택하는 분들이 체감할 가심비는 최고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